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진행 1계장 안동현 경정입니다. 지금부터 수서고속철도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찰은 작년 11월 수서고속철도에서 신입 및 경력직 사원들을 부정채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3월 수서고속철도와 관계자들 주거지를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관계자들 총 103명을 조사하여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SR의 신입 및 경력직 공개 채용 당시 24명을 부정채용한 임직원 12명 및 부정채용 대가로 금품을 챙긴 노조 간부 등 총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영업본부 임원 A씨, 인서부서장 B씨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들은 부정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채용을 위한 외부 위탁업체 서류평가 점수마저 조작하고 청탁자를 5배수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유 없이 상위권 105명을 탈락시키기도 했으며 면접 불참자를 합격시키거나 친인척 면접에도 직접 참여하여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노조 간부 C씨는 부정채용을 청탁받고 부모 등 11명으로부터 차명계좌로 200만 원에서 3,700만 원까지 총 1억 230만 원을 챙겼으며 실제 금품을 건넨 자의 자녀 지인들은 모두 합격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채용 24명 중 23명이 코레일이나 SR의 전 현직 임직원 자녀 지인들로 안정적인 직장, 대물림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인 부패 범죄인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으로 관련 첩보를 지속 입수하여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과정에 썼던 자료, 컴퓨터 파일 이런 걸 다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워터마크라고 문서를 출력하게 되면은 같은 문서라도 밑에 이니셜이 남습니다. 뭐 누가 출력했는지, 누가 그걸 출력해가지고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근데 그걸 분석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노조 간부 또는 상위 임원은 그 자기들의 공모관계를 부인했지만 임원의 컴퓨터에서 그 부정 채용된 특정자의 채용 이력서라든가 이런 게 그 시점에 출력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개 자료로서. 그리고 그 면접 최종 결과 발표 나오기 전에 그 워터마크 찍어가지고 변경한 그런 조작 서류가 또 추가로 서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걸 비추어 볼 때 청탁 또는 공모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입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정황이 추정된다는 것이 아직 어떤 식으로 노조위원장이 뭐 공모를 했는지 뭐 돈을 줬는지 임원한테 아니면 뭐 임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친해서 부탁을 들어줬는지 이것까지는 안 났다고 하시고. 그 두 사람은 원래 그 SR에 입사하기 전에 코레일에서 노조 간부하고 그 임원 A씨 코레일에서 다 근무를 오랫기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 잘 아는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으나 그 남의 이력서나 이런 것을 그 면접 전에 출력한 그 파일 또 그리고 노조 간부가 채용 그 돈 받는 그 부모들한테 이렇게 평소에 말하기를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합격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공모 관계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노조위원장이 받은 돈이 임원한테도 가긴 가나요? 그 노조위원장이 받은 금액이 현금으로 입출금한 내역은 많이 확보를 했는데 직접 전달했다는 그 진술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관련된 그 11명에 대해서 모두가 합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인사 부서장이 그 임원한테 특정인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간부는 청탁을 하지 않았고 임원도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임원이 인사부서장한테 지시한 사실을 그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표가 저쪽에 보시면은 그 이니셜로 이렇게 작성해 놓은 표가 있어요. 뭐 0이라든가 위라든가 그게 임원 A씨가 인사부서장한테 지시한 그런 서류입니다. 예, 예. 요 16년 9월 이후로는 채용이 없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런 부정 채용 경우? 이게 저 16년 9월까지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두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 대표이사하고 현 대표이사하고 이게 교체되는 시점이고 그 이전에 언론에서 두세 번 또 이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살펴는 봤지만은 특별한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보도될 때는 SR 전 대표를 포함 인버스가 알려졌다고 나왔었는데 예. SR 전 대표는 지금 포함은 안 된 것 같아요. 특정인의 인적사항 때문에 그 이제 이니셜로 표현했지만은 그 13명 중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예. 전 대표가 13.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거 혐의는 아직 적용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혐의는 저 본인도 채용 명목으로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하지만은 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서 전속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법 규정의 근로기준법 저 9조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라는 걸 살펴본 결과 전속 그 수사권이 검사 또는 근로감독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치한 이후에 업무방해 플러스 그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송치는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후속자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 주까지 다 송치를 했고요. 불구속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그 아까 증거인멸이나 무단 폐기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보강 조사한 후에 한 10일 이내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저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서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압수수색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작년 3월 시작이었죠. 올해 3월 예, 3월 달이고 근데 그래도 서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은 요 저 화면에 나온 사람은 피해자니까 자막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노조 간부에 한 13명 그 점수를 실질적으로 조작했던 채용 담당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벌이 두렵고 뭐 수사가 들어가니까 어떤 특정 장소 차에 저렇게 보관해 놓은 서류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서류가 저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메모를 받았던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감춰놨던 부분이거든요. 회사 서류를 그리고 확보해가지고 이걸 기점으로 많은 수사가 진행이 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 사람 B씨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 BC 밑에 채용 실질적으로 이 점수를 조작해주고 이런 사람입니다. 앞세 이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진짜? 이것도 3월 달에 바로 같이 거의 동시에 하게 된 겁니다. 그 13명 중에 그 10명은 채용시켜 담당자가 있고 3명이 이제 임원, 인사, 부서장, 노조관 이렇게 셋인데 예. 왜 이렇게 지금 헷갈리는 게 보니까 뭐 임원 A씨도 나오고 MC 참석도 나오고 참석도 나오고 이러는데 예, 그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SR은 저쪽 채용할 당시에는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코레일의 자회사 정도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지분 상황을 보시면은 철도공사가 41%, 사립학교 교직원공단이 31%, 중소기업은행이 15%, 산업은행이 13% 이렇게 지분을 보유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세 명이 있습니다. 3명. 대표이사하고 또 영업 뭐 쪽에 하나, 기술 쪽에 하나, 그리고 감사 이렇게 있는데 감사는 이제 감사로 오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상임이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상임이사 셋에 감사 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급이 있는데요. 1급은 복수 직급제로 인해 가지고 뭐 1급짜리가 경영전략본부장도 했다가 영업본부장도 겸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은 보통 1급까지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AC, MC, DC가 어쨌거나 개별적으로 다 채용 심사하게 돼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 배포자료에 보시면은 이니셜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다 그게 이제 상임이사급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공개로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총 채용이 몇 회 있었고 평균 총 9회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1단계, 2단계 이게 1회, 2회, 3회 이런 식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9번의 채용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류 단계를 각각 1회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총 한 번에 서류에서 최종까지 해서 그게 몇 번 있었는지. 그게 1단계가 1회. 1회에 예를 들어서 뭐 경력직 10명, 신입직 2명. 그러면 1단계 끝나죠. 그럼 2단계 또 경력직 얼마, 신입직. 9차례. 그렇죠. 예, 처음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뭐 그 단계가 여러 번이었던 대상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과 여러 번 채용이 됐다는 말씀. 그 한 번에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청탁이 붙었으면 청탁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 이제 보통 여기에 부정 채용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한 번, 두 번 떨어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시험자 떨어지니까 부모의 힘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청탁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많게는 3번까지 응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균 경쟁률 200대 1 정도. 제일 그 세게 높았던 게 200대 1 정도 됩니다. 한 명 뽑는데 213명인가 들어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평균 몇 명씩? 이게 좀 뭐 회당 몇 명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영무원을 좀 많이 뽑아야 되겠다. 뭐 그러면은 영무원을 좀 많이 뽑고 그 객실장을 많이 뽑아야 되겠다. 그럼 객실장을 좀 많이 뽑고 아마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또 신입보다는 경력을 많이 뽑게 되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을 많이 뽑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전체 채용 규모는 8단계까지. 부정 청탁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진짜 채용할 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채용된 게 총 SR에 569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뭐 추진단 이런 걸 빼고 순수하게 한 485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에 경력이 324명, 신입이 161명, 이 중에 경력이 10명, 신입이 14명 부정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그 직원 인원이 569명, 경력이 324, 신입이 161, 부정 채용 인원은 경력이 10명, 신입이 14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명 뽑아도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그 한 명을 뽑히는 거고 뭐 10명 뽑는데도 들어가 있고 다양합니다. 혹시 없는 자리를 만들어준 경우도 있나요? 그런 자기가 없는데 얘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 그런 것까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 200명 중에 한정된 분은 무슨 직분이었어요? 저 홍보입니다, 홍보. 예. 여기 근데 3명 있는 그 모집판에 6명으로 늘려준 경우가 있었는데요. 운영센터. 예, 원래 채용률이 없는 분이었어요. 예, 원래 채용 모집에는 원래 3명이었어요, 운영센터가. 예. 3명인데 중단해줬는데. 그렇죠. 그 3명인데 이제 5명으로 늘리면서 그것도 조작이 이루어져가 특정인이 또 이렇게 부정 채용되었고 그 과정을 또 나중에 감사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받을 때 들통날 것이 우려되니까 인사위원회에 의결한 것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또 첨부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억 230만 원 부모
예, 예. 이 24명의 전원인가요? 그 24명 중에 11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준 사람은 다 합격이 됐으니까 24명 부모가 막 3명씩 참석한 경우가 있는데 숫자가 없는데. 한 부모가 2명까지 청탁한 저 형제지간 자매를 이렇게 같이 청탁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인터뷰 여자가 지금 여기 와서도 하겠다는. 아니, 24명 다 돈 준다는 게 아니고요. 11명만 그 24명 중에 11명의 부모만 돈을 줍니다. 앞으로 정해서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럼 여기서 더 부정 청탁으로 합격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는 아마 그 지금 불구속자에 대해서는 이제 송치하게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 기간 안에 그 기자분들이 좀 이렇게 취재하시고 나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나만 왜 이렇게 당했냐 억울하다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제보 같은 거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24명 중 23명이 그 임직원 자녀였으면 나머지 1명이 단독 민간인입니다. 그거는 그 SR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 인사 부서장의 그 저 노조 간부의 지인이 그 청탁해가지고 들어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11명만 돈을 줬다고 했는데 나머지 13명 어떤 식으로 청탁을 그것은 그 영어 저 임원한테 직접 메일 보내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고, 또 아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류 접수기 안에 끝났는데 별도로 찾아가가지고 뒤로 이렇게 건네준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그 청탁 과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전화로 한 경우도 있고. 돈을 주지 않고 개인의 개인 친분을 부탁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뽑아줘라. 예. 이번에 내 딸 간다. 예, 예. 액수는 이 산수적에 해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아니고요. 이게 이제 1인당 뭐 500만 딱 정해졌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친밀도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두 번 정도 떨어진 사람이 붙을 때는 좀 많이 요구를 한 그런 정황이 있고, 그 많게는 뭐 3,5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이 노조 간부가 먼저 요구했나요? 먼저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잘 한번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제의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나머지 13명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금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또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 인사부서장 B 씨가 전 앞전장부터 그때 당시에는 현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 업무 서류 조작할 당시에는 다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상임 사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진술할 때 우리 부하 직원들이 뭐 자기 진급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던가 지위를 이용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가요? 그게 이제 면접을 하는 사무실에서는 그 상임이사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사전에 면접위원장이 누구고 면접위원이 누구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특정했던 인물이 안 되면은 직접 거길 방문합니다. 가가지고 찍어요. 이렇게 이거 붙여라. 그리고 그 인사부서장을 불러가지고 막 혼을 내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위원이 아닌데도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들어가서 붙여라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원 A 씨 같은 경우는 여러 짓을 많이 했던데
그냥 예. 간단하게 합격자 사전을 내정하면 될 것을 뭐 조참자 합격시키고 서류부터 순위 배수 올리고 뭐를 이렇게 번거롭게 했잖아요. 아예 딱 처음부터 찍어놓은 걸 간편할 거. 근데 이제 찍어도 어차피 면접 점수라든가 서류 전형 점수라든가 이게 딱 이렇게 그 근거가 맞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밑에 직원들한테 지시를 안 할 수밖에 없었죠. 아까 23명이 인수관 자녀고 1명이 인상소량 부서관부의 지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단골 식당 업주는 단골 식당 업주의 딸이 부서관부의 지인. 그 임원의 지인이고요. 이게 그 거기에 임원이 그러니까 붙였을 경우에는 그 13명 중에 임원이 붙인 경우가 있고 또 노조 간부가 붙인 게 따로 있습니다. 단골 식당 같은 경우에 임원이 붙인 경우죠. A씨는 58세, B씨는 47세, 노조 간부 52세, 몇 년생? 성이 얼마나 찍혔는데 그 회사에서 다 알 수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가 쓰는 흔한 성들이 아니에요. 그냥 방, 봉, 차, 현, 이런 식의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DC랑 MC도 나이 많으셨어요. 예, 저 TC가 DC가 59세, MC가 65세. 방송용으로 질문 몇 개 하면은 앞에 보고 답좀 이렇게 답변 좀 지금까지 저희가 13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 또는 금품수수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었지만은 지금 밝히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제보 또는 이런 게 좀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면은 그 추가 수사를 통해서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간부가 돈 받았다는 얘기가 심지어 선제의까지 했다. 예. 그런 내용을 하나. 그 부정 채용된 부모들 11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노조 간부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노조 간부가 직접 떨어진 그 부정 채용자들을 상대로 부모들 상대로 그 먼저 돈을 요구한 그런 정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총 얼마에서 얼마까지? 총 200만 원에서 3,700만 원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작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700만 원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아까 하신데 처음에 갖는 거 서류가 사무실에 없었는데 이렇게 숨겨놓은 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 상황은 저희가 최초 이 채용 비리의 형태는 무슨 조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면접 점수표, 서류 전형 평가 점수표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서 그 인사 파일이나 서류를 확인한 결과 전혀 채점표 같은 게 파괴되어 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 채용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심지어는 채용 담당자는 그 인사 파일이나 서류 점수표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개인 차량에 은닉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 조사 과정에서 압수도 하였습니다. 이게 불법 채용 방식이 되게 다양했잖아요. 예. 대전자도 있고 등등 점수도 있고 좀 총체적으로 들어갈까 그 방식이 좋은 내용 나열해서 말씀해.
이번 저 부정 채용 사례는 점수 조작, 외부 위탁 평가 업체의 서류 전형 점수 조작, 그 다음에 면접 불참자 합격 사례,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 채용 비리 사례는 위탁 업체 평가를 조작한 것과 배수 조작, 순위 조작, 서류 전형 점수 조작, 면접 점수 조작, 사전 내정자 합격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아까 그 노조 간부 금액 부분까지 한번 넣어서 그거 답변 한 번만 더 주시죠. 최대 뭐 얼마까지 건조되셨나요? 이번 수사 결과 노조 간부는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3,700만 원까지 채용 과정에 개입해서 금품 수수를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모두 대부분 노조 간부에게 돈을 준 채용 다시 하겠습니다. 노조 간부에게 돈을 준 11명 부정 채용자의 부모들은 모두 SR이나 코레일에서 근무하는 전현직 직원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23명, 24명까지 넣어서 예? 24명 중 23명이 유직원이요. 24명 중 23명이 유직원들의 자녀였는데 예. 이게 뭐 안정적인 직장에 대물림으로 그 과정에서 뒷부분에 그 과정에서 105명이 이유 없이 탈락하게 됐다까지 붙여서 예, 알겠습니다. 이번 SR 채용비리 수사 결과 총 부정 채용자는 24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 23명이 모두 코레일이나 SR의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5명이 이유 없이 탈락되었으며 채용된 부모들 11명으로부터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3,700만 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부정 채용자 및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들은 이 불구속된 피해자들 송치한 시점에 각 기관별로 다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 통지를 받으면은 각 회사에서 징계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징계가 처리된 건 아닙니다. 아직 통지를 안 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나요?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